그림책 공감대와 격려로 사랑과 존중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7번째 시간. 평소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화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멋진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림책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함께할 그림책은 바로 화가 날 땐 어떡하지? 라는 그림책입니다. 보물창고에서 나온 인성교육 그림책인데요.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법 연습하기를 도와주는 그림책이죠. 자, 표지에 보니 어떤 친구가 나와 있어요? 네, 우리 이 토끼 친구의 표정 어때 보여요? 어떤 감정일까요? 그렇죠. 뭔가 좀 언짢은 기분,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뭘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친구의 표정, 그리고 태도, 눈과 눈썹, 그리고 입모양,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이 경직된 태도. 그쵸? 뭐 화가 날 때 표정과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화가 난 표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표정과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좀 쉽게 잘 알아차리는 것, 이걸 우리는 공감력이 좋다라고 합니다. 공감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짐작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공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토끼는 왜 화가 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화가 날까요? 내가 화가 자주 났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어떤 때였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화를 냈던 경우와 토끼가 화가 난 상황 한번 서로 비슷한지 확인해 볼까요? 화가 날 땐 어떡하지? 자, 우리 표지에서부터 그림은 시작됩니다. 바로 토끼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네를 타고 있는 토끼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네, 여기에 보이시나요? 신발을 벗고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놀릴 때면 난 정말 화가 나. 왜 화가 났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제 아시겠죠? 네, 바로 이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래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이지만 좀 더 기분 나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만요. 자, 친구들이 놀려서 화가 났습니다.
내가 또 언제 화가 났는지 말해볼까? 자, 아까 여러분들도 언제 화가 나는지 생각하셨죠? 네. 이 친구는 이럴 때 화가 난대요. 게임에서 신나게 이기고 있는데 엄마가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을 때야. 어때요? 공감되시죠? 그리고 모처럼 수영을 하러 갔는데 비가 온 날도 그랬지. 아이고. 이때 어떤 감정일까요? 자, 이때 어떤 기분일까요? 네, 화도 나지만 그보다 더 진짜 감정은?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렇죠. 섭섭하다, 속상하다. 그쵸? 자, 장면별로 한번 찾아봅시다. 게임에서 신나게 이기고 있는데 엄마가 방 청소를 하라고 했을 때, 네. 네, 약간 짜증 날 수 있고 화날 수 있는데, 그것도 함께, 네, 하기 싫은 거죠. 귀찮고. 실제로는 귀찮아서 그런 거죠. 네. 지금 이기고 있는데, 그럼 곤란하고, 네. 그리고 귀찮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 실망되겠죠.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아,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구나. 사실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화의 진짜 감정을 찾으면 나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좀 덜 낼 수도 있거든요. 아, 엄마 그 말씀 하셔서 난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모처럼 수영을 하러 갔는데 비가 온 날도 그랬어. 어떻게? 너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분하고 억울하기까지 하죠. 네. 그 안에 실제 뭐가 억울하고 뭐가 원망스럽고 왜 짜증이 나나요? 네, 실망스러워서 그런 거죠.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슬프죠. 수영을 못하게 되어서 실망스럽고 너무 슬프고 속상한 거죠. 네, 마음도 아프고, 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쵸. 이런 감정들을 내가 잘 처리를 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뭐, 다음에 오면 되지 뭐, 이러지만, 실제로 속상하긴 하지만, 그 감정을 잘 처리하면 화는 나지 않는데, 그 감정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격려해주는 말 뭐가 있을까요? 혹은 공감해주는 말. 이해해.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 그쵸. 이런 공감과 위로의 말을 우리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가 와서 수영을 못했을 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다거나, 그쵸? 네. 이렇게 이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격려나 응원의 말, 공감과 위로의 말이 되게 필요할 것 같네요. 이때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될까요? 수영을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요? 그쵸. 제일 먼저는 속상한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겠죠. 그쵸. 네. 그리고, 네. 지금의 상황을 이해받고 싶거나,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거나, 그리고 내가 수영하고 싶다는 목표를 이루고 싶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있을 것 같네요. 노력과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 그쵸? 네. 바닷가까지 왔는데 내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뭐라도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거겠죠. 상황이 잘 풀리기를 기대하겠죠. 비가 빨리 그쳤으면이라든지. 네. 자, 이런 욕구들이 빠르게 해결되면 아까 그 속상했던 감정들도 빨리 감정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만 내고 있을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욕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이럴 때 화가 난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애들처럼 그림을 잘 그릴 수 없었을 때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화지를 구겨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누구에게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화가 나겠죠. 물론 뭐 이런 과제를 준 선생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난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이 욕구는 좀 더 내가 잘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필요하겠죠. 네, 능숙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또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쵸? 사람들마다 약간씩 상황에 뭐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찾으면 내가 빨리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습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이럴 때 기분이 안 좋대요. 난 분명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를 혼낸 적도 있어. 떠든 건 쟤네들인데 나는 억울해서 화가 났지. 아, 진짜 억울할 것 같네요. 그쵸? 화가 난다는 건 아주 뜨겁고 힘이 센 감정이 내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이런 선들 보이시죠? 네, 이게 뜻하는 거는 내 몸이 그냥 온 이 화라는 감정에 내 마음이 지배당해 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냥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내가 나를 주체하기 힘든 거예요. 네, 여기 표정 보세요. 화가 나면 아주 못되게 굴고 싶어져. 마구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지기도 하지. 아, 이러면 곤란한데요. 하지만 화가 나서 자꾸만 나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이런 나쁜 생각들 네. 그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만약 내가 생각한 대로 진짜 행동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 거야. 네, 복수하거나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대요. 마구 소리치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못되게 구는 것 말고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 말이야.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네, 뭘 보고 있어요? 네, 엄마가 자기 동생을 안고 막 이렇게 예뻐라 하고 달래주고 있고 근데 이걸 보니 좀 속상한 거예요. 내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엄마가 동생을 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얘가 화가 난 거예요. 네, 좀 기분 나빠졌겠죠. 심술도 나고 엄마는 나랑은 놀아주지도 않고 이해되시죠? 이럴 때 여러분들 있으시죠?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엄마한테 소리치거나 막 동생을 괴롭히거나 이러지 않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엄마니까 뭐 동생 포함해서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뭐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뭔가 이게 김이 나오는 듯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심호흡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가득 찬 화를 조금씩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당연히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3-4번 정도 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한답니다. 서너 번으로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신나게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을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지. 자, 이 토끼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어요. 네, 밖에 나가서 심호흡도 하고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건 아마 이런 건가 봐요. 네, 꽃을 보는 거네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네요. 그렇게 하면 점점 기분이 나아지고 또 다시 웃을 수 있대요.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나는 밖으로 나가기 싫어요. 이런 친구도 있죠. 네, 그럼 집 안에서 하셔도 좋아요. 네, 내 방에 가서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심호흡도 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보다 또 다른 거,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어. 우리 팀이 경기에서 지는 일처럼 말이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망가지는 일도 그래. 아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세탁기 돌렸는데 이 친구의 옷이 너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아우, 속상해. 엄마한테 화를 내기도 그렇고, 그건 뭐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요. 세탁기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일 중에는 내가 마음만 바꾸면 풀리는 일도 있어. 그럴 때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거나 마음껏 울곤 해. 네, 집 안에서 혹은 집 밖으로 나가서도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물론 내가 아닌 누군가 달라져야 하는 일도 있어.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말이야. 이럴 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죠. 나는 스스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어. 내게 필요한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도 있지. 물론 나도 친구가 말하는 걸 잘 들어줄 수 있어. 솔직히 말하는 것과 귀 기울여 듣는 일은 언제나 많은 도움이 돼.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공감대화법이라고 합니다. 뭐 비폭력 대화라고도 하는데 나전달법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을 그쵸 말하는 거. 아까 나의 욕구를 찾았잖아요. 감정도 찾았고 욕구도 찾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먼저 내가 내 감정을 막 이렇게 쏟아내기보다 좀 차분하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쁘다 이런 평가나 판단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했다.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감정이 들었어.
자, 네가 너 혼자서만 계속 내 것을 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고 나는 못 놀아서 난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그리고 내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재밌게 놀고 싶다. 나도 너랑 같이 재밌게 하고 싶다.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 그렇게 해달라. 아니면 네가 이제 조금만 참았다가 내가 놀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놀면 좋겠네. 뭐 이렇게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서로 의논할 수도 있겠죠. 네, 그때 이렇게 일어난 일과 나의 감정, 욕구, 그리고 부탁하는 말을 차례대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나전달법 혹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때 비꼬거나 비난하거나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감정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더 싸우게 되니까요. 네, 그런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한테 나전달법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감정을 읽어줘. 네가 너무 나만 계속 갖고 놀아서 너 많이 속상했구나. 감정을 읽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만 가지고 놀아서 나는 너무 즐거웠는데 미안해. 이렇게. 뭐 그 외에도 다른 필요한 말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 응원이 필요하면 응원,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감 대화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화가 날 때 계속 화가 난 모습으로 있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도 화를 풀 수 있어. 첫 번째, 그곳을 떠나는 거야. 두 번째,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심호흡을 해. 세 번째, 달리거나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어. 이게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푹 쉬거나 마음껏 울어도 돼. 그리고 나를 화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어. 나는 솔직히 말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공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가끔 화가 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그쵸? 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소리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화난 행동을 하기보다 잘 감정을 다스려서 지혜롭게 하면 더 좋겠죠. 자, 함께 생각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화라는 힘이 센 감정이 내 마음을 차지하여 못되게 굴고 싶을 때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책에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렇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진짜로 뭘 해야 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2개, 3개 이상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다 같이 말해볼까요?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호흡을 하면서 화를 밖으로 내보내고요. 신나게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마음 식히기. 물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하시면 돼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거나 마음껏 울어도 좋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을 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내게 필요한 것을 친구에게 말하고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공감 대화를 하는 거죠. 어때요? 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한 두세 가지 고르실 수 있죠? 네.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나를 좀 더 도와주는 것, 바로 이 미덕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떤 미덕을 발휘하면 좋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찾아보고 실천해 봅시다. 자, 혹시 뜻이 궁금하다면 이 화면을 활용하셔도 좋고, 네, 여기에 대한 미덕의 보석에 대한 활동지를 가지고 읽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가장 필요한 건 아마도 인내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조금은 화내는 것을 좀 참아야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평온함이에요. 평온함. 네, 나의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있는데 초연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 초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자신의 느낌을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나를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자, 이런 미덕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훨씬 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의 실천 미덕을 좀 더 찾아보셔도 좋겠어요. 네, 나는 좀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좀 더 사려 깊게 행동해야겠다. 혹은 더 상냥해야겠다. 혹은 더 좀 너그러워야겠다. 여러 가지 좋은 미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몇 가지 골라보셔서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멋진 생활을 하는 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덕을 골라서 동그라미표 해보시고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10개가 더 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중에서 또 한 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더 골라보시는 거죠. 그러고 밝은 색의 색연필, 노란색이나 이걸 가지고 밑줄을 그어보세요. 1, 2, 3학년 친구들은 3개, 4, 5, 6학년은 한 7개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이런 꽃 화분, 예, 미덕 실천 화분 꽃 가꾸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 화를 다스리는 내 모습도 한번 표현해 보시고 미덕과 실천 행동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온합니다. 그러면 화가 났을 때도 온화한 말씨를 써보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좀 화가 났을 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서 내 감정을 조절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사려죠, 사려. 네. 이렇게 미덕 실천 꽃도 한번 가꾸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미덕을 실천하면서 화를 다스리고 또 더 멋진 생활을 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 공감대와 격려로 사랑과 존중이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화가 날 땐 어떡하지? 그림책과 함께 했습니다. 네, 내 감정과 욕구를 돌아보고 이걸 나전달법으로 말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고 또 미덕을 실천해 가면서 내 자신을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